안녕하세요. 지표학원의 이종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물리가 올해 지금 24년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인데 24년 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라버스도 바뀌고 문제 출제에 대한 문항수, 시간 요것도 변경이 좀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AP라고 이제 AP 관련된 컬리지 보드 미국의 시험 주관 기관에서 보면은 AP 코스 앤 exam description 주기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 AP 센터 컬리지 보드 여기 들어가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최신판이 요 가을에 나왔고 얼마 안 됐어요. 내년 5월 시험 볼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이 AP 시험이라는 게 미국 학생들이 이제 주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미국에서 주관하고 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봐요. 과목 수로 따지면 한 540만 개 시험을 보죠. 꽤 많습니다. A레벨 같은 게 30만 정도, 그리고 IB 같은 게 25만 정도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죠. 요번에 크게 바뀐 걸 보면은 실라버스 중에서는 fluidity, 옛날에 피직스 2에서 보던 이 fluidity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표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카이네마틱스, 운동론부터 시작해서 다이나믹스, 역학, 그리고 에너지론, 그리고 모멘텀, 운동량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토크하고 로테이셔널 다이나믹스 요 파트부터가 상당히 작년부터 추가가 되긴 했는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테이셔널 다이나믹스하고 모멘텀 오브 로테이팅 시스템 요 각각 외워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 파트인 요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 회전체의 모양에 따라서 모멘텀 이너시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오진 않은데 애들이 보기엔 낯서니까 어려운 파트가 있습니다. 오실레이션 쉽지 않고요. 요 비중치 전체를 보면은 요 위쪽이 시험 비중치의 한 55에서 6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요 아래쪽이 40에서 4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 비중으로. 그리고 요번에 추가가 된 게 이 fluidity예요. fluidity라고 요 파트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fluidity는 뭐 학생들이 여기가 쉽지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낯선 파트이기도 하고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낯선다 뿐이고 정확히만 배우면 점수 따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파트가 되고 추가가 fluidity가 추가됐다. 옛날에 피직스 2의 유닛 1부터 시작해서 2, 3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 이 fluidity에 해당이 되고 일단 랩의 experiment라든지 how to lab setting 뭐 그리고 investigation 요 파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버런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요 내용들을 참조를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식만 뽐내고 캘큘레이션만 열심히 해가지고 답 내서는 답을 써놓고도 뒤에 단위가 틀리다든지 아니면 유효 숫자라고 그러죠. significant figure가 안 맞든지 아니면은 뭐 uncertainty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면은 점수가 감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시험 자체가 이건 비중에 대한 부분이고 시험 자체가 여기도 좀 써놓긴 했는데 멀티플 초이스라고 있죠. 그 다지선다형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과거에는 50문항에
90분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새롭게 바뀐 거는 40문항, 문항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0분으로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항은 5분의 1이 줄었는데 시간은 9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항 줄어든 거에 비하면 시간은 별로 안 줄어요. 시간은 뭐 충분히 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 문제에 보통 1분 30초 정도 흐르는데 2분 정도 줬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듀얼 초이스나 트리플 초이스 이런 멀티플 초이스 중에서도 답을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 듀얼 초이스 같은 경우의 문항들은 보면은 문장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250만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 학생들, 그러니까 영미권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꽤 되기 때문에 1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영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되겠지만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휘나 문장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듀얼 초이스 같은 문장들 빼놓고 하나만 고르는 문제로 멀티플 초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이제 FRQ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술형이죠. 문장 해석하고 문제 내용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추론하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FRQ 문제인데, 그게 세 문항이 나왔었는데 세 문항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소주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 90분 풀었었는데 여기 네 문항으로 한 문항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늘어났어요. 100분으로 10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애들이 시간을 쫓기게 되니까 10분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 시간은 똑같습니다. 180은 똑같고 FRQ 문제가 하나 늘었고 멀티플 초이스가 10문제가 줄어들었지만 10분밖에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FRQ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 MCQ보다 FRQ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 아주 뭐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FRQ가 조금 쉬워질 거다 생각. 그 다음에 요 fluidity, 피직스 2에 들어있던 fluidity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230페이지 정도가 돼요.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텐셜 에너지 뭐 각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낼 거다 이게 다 정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AP 문제 미국의 어떤 특성상 기본적으로 독립된 주기관에서 교육관장하고 학교들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이 교재도 만들고 디스커션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전달할 정확한 학습 내용이 이게 언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AP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리디티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거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낼 거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가 가르쳐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줘요. 시험의 구체적인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교육 목표들에 대한 것들 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암호와 같이 뭐 2C, 3A, 3B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비중을 댄 문제다. 특히 요 유체 같은 경우에 베르누이 방정식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요것에 관련된 것까지 낼 것이다. 베르누이 방정식 얘기 나오면 뭐 항력,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될 수가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상세히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규정집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시험 본다는 건 AP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뭐 A레벨이나 IB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그걸 잘 따라가면은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뭐 패스트 페이퍼도 꽤 많고 하니까 그거 좀 풀어보고 범위 내에서 익히고 가면 된다. 하지만 A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이드 해준 걸 갖다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대학 교재 마구 보면서 문제 풀고 공부하면은 괜히 허팀만 빼는 거고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과 내용, 이거 230페이지 되는 거 이거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들이 다 보고 정리해서 그 가이드를 잘 따라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학생들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플루이디티가 추가가 되고, 로테이션 부분이 조금 더 문제들이 정선이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올해죠. 올해까지만 해도 이 로테이션 부분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들쑥날쑥했는데,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시험은, MCQ 같은 경우, 멀티플 초이스는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바뀌고, 시간이 10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FRQ 같은 경우에는 3문항에서 4문항으로 늘어나고 10분이 늘어났다. 10분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요 멀티플 초이스, 듀얼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이 빠졌다. 이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